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제 목소리 왜 잠기는지 모르겠네. 제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앞에 동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그 동영상을 틀은 이유는, 그 영상을 사업 설명에 넣었다가, 그게 4분, 한 50초? 4분 좀 넘어가는 시간 동안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더라고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걸 빼서 시작하기 전에 넣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암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그래서 저도 사실 너무 좋아하는 영상인데 꼭 들려주고 싶어서 먼저 틀었습니다. 자, 시간이 된 관계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물 주는 남자 다이아몬드 270인데 오늘은 사업 설명하려고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아직 더 받으셔야 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왔죠. 그래서 여러분 다 무사하신 거죠? 어제 정말 난리였던 것 같은데 오늘도 참 무지하게 춥네요. 오늘도 이 추위에 우리 건강 다 조심하시고요. 오늘 저랑 1시간 정도 사업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음, 네. 어, 여러분들은 혹시 살아오면서 어떤 백이 있었나요? 백? 저는 어찌 보면 나만 믿고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뒷배가 되는 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를 만나고 나서 그 아메이가 나의 든든한 백이구나. 오늘 사업의 주제가 나의 든든한 백 아메이인데 이 주제를 딱 받는 순간 맞아, 나의 백은 아메이구나 하고 이 주제를 받고 알았습니다. 나의 든든한 백이 아메이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왜 이 아메이가 저한테 든든한 백이 됐는지 1시간 정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뭘까요? 네, 변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게 하나의 진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 코로나가 옴으로써 정말 굉장히 더 빨리 이게 이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조선 시대에는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큰 변화가 없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가장 그 우리가 어른들의 말씀이 굉장히 삶의 지혜고 그런 시대였다면 어찌 보면 지금은 우리들이 섣불리 우리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그게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1900년에 뉴욕의 에버뉴 5번가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1900년도에 대부분의 이 거리가 마차로 뒤덮었는데 딱 한 대의 자동차가 보입니다. 동그라미처럼 그곳인데 이 시간으로부터 한 13년 정도 지난 1913년도에 똑같은 거리를 보면 이렇게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마차가 없어요, 마차가. 13년, 좀, 10년 좀 더 지난 것밖에 없는데,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시대 때 그 마차를 이용한 돈 버는 사람, 예를 들면 말 발굽을 만든다든지, 말 안장을 만든다든지, 마차의 바퀴를 만든다든지, 그런 일을 1913년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굶어 죽지 않았을까요? 예. 이때도 사실은 굉장히 어, 변화가 굉장히 굉장히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우리 사용자가 한 5천만 명이 늘어나는데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지 한번 볼게요. 좀 희미하게 잘 보이시는 모르겠지만
전화 같은 경우에는 7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천만 명이 넘어갔대요. 라디오는 38년, TV는 13년, 컴퓨터는 4년, 그리고 페이스북은 3.5년, 스마트폰은 3년, 그리고 앵글리버드라는 이 게임인데 이게 35일 만에 5천만 명이 넘어갔대요. 그 엄청난 속도로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나 다 쓰고 있는 우리 카카오톡 1억 명이 되는데 이 카카오톡이 2010년 3월 달에 론칭이 됐대요. 그래서 이 1억 명이 되는 순간은 2013년 7월, 그러니까 3년 4개월 만에 1억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변화의 속도와 어떤 내용이 바뀌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개인이 이런 변화의 속도를 맞춰서 발맞춰서 변화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 시대가 바뀌면 여러분 돈 버는 방식이 바뀐다는 거 다 아시죠? 원시 사회가 3만 년 정도 지속됐는데, 원시 사회는 소위 말해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거죠. 사냥을 잘 힘이 세고 육체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사냥도 잘했을 거고 그 가족들을 배불리 먹였었겠죠. 그래서 힘센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 건데, 농경 사회는 지주 땅에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됐겠죠. 이 농경 사회도 한 3천 년 정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노예나 서민 같은 경우에 농사 짓고 이런 분들은 물론 먹고 살 정도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계층이었죠. 예.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산업사회라고 하는데, 산업사회는 공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 먹고 살 정도는 모르겠지만 부자가 되긴 어려운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300년 정도. 정보 지식 사회에 넘어가서는 더 빨라지고 시작하면 30년 정도 되는데, 정보 지식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창조 네트워크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회원이 많이 가진 사람, 시스템 있는 사람,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이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끔 내가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낙오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스마일 커브라고 해서 기업들의 부가가치를 내는 어느 구간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내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어떤 제조 이 구간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남겼습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생산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 비용을 줄여서 제조 과정에 이익을 많이 창출을 했다고 하면, 21세기 지금 지식 기반을 하는 경제 시대에서는 제품을 만들기 전 단계부터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거, 브랜드 구축하고 디자인을 만들고 제품을 만든 다음에 판매, 서비스, 마케팅, 유통, 이 부분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삼성하고 애플하고 이렇게 수익을 비교해 보면 매출 면에서는 한 3배 정도밖에 안 벌어져요. 여기서 3배 정도밖에 안 벌어지는데 영업이익은 13배나 벌어져요. 이게 이 차이가 방금 말한 어떤 부가가치를 내는 그 부분의 차이가 발생해서 이런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55 많이 됐네. 55년 전에 그 외관이라는 곳,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외관이라는 곳에 있는 그 조그마한 시골의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70년대쯤에는, 사실은 70년대는 어떻게 보면 그 도시보다 시골이 더 잘 살은 거 아세요? 시골이 더 잘 살았어요. 그때 보면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가난하진 않았던 것 같아. 다만 왜냐하면은 대구에 집이 3개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이모들도 살고 계셨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계속 시골에만 있으면, 농사만 짓고 있으면 나중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힘들지만 돈 먹고 살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건 정말 힘들어서 못할 일이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대구로 공부를 하겠다고 유학을, 내가 간 건 아니겠죠. 부모님이 등 떠밀려서 억지로 가기 싫은 대구로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10살 때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고 부모님이 뜻대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름 괜찮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부모님 뜻대로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24살 나이에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울역 앞에 있는 이 대우그룹에 한국 최고의 증권사인 대우증권에 24살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백운숙 리더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고요. 두 자녀를 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벌써 작년이 돼버렸네요. 2020년도에 2020년 6월 1일자로 제가 사직원이라는 걸 사실은 평생 처음 써봤어요. 평생 제가 대우증권이라는 이곳에 33년 동안 근무를 하고 이제 나오는 날은 조금 약간 씁쓸하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우리 큰아들이 이 장문의 감사의 글을 써서 읽어주더라고. 한편 너무 좀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이 자리를 비해서 우리 이종욱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때 고마웠어. 네, 정말 기분 좋더라고.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은퇴를 하면서 5가지의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 권력이 사라진다는, 권력이 뭐냐면 명함이라는 거거든. 사실은 모 정권회사의 과장, 그 정권회사의 부장, 이게 명함이 자체가 권력이거든요. 지금 명함을 딱 보는 순간 그 바라보는 그 받은 사람은 그냥 이철용, 개인 이철용이 아니라 대우증권이라는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철용을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명함이 권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관련 업체들이 저를 보고자 굉장히, 그렇게 안 보였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고 싶어서 난리였었어요. 전화해서 좀 만나자, 이야기하자. 한편으로 귀찮기도 하고 피하기도 했지만, 웃기는 거는 제가 회사를 나오고 한 통도 전화 안 와요. 한 통도. 단 한 통도. 다만 내가 연락해서 만난 적은 있지만 한 통도 연락이 안 와요. 그리고 전문성.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일 잘한다는 소리 듣고 나름대로 그런 소리 들었지만 그 노하우들이 바깥에 나오면은 무용지물이 되더라. 당연히 월급 사라지죠. 없어지죠. 그리고 대출도 제한돼. 신용대출도 제한이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없어진다. 그런데 또 보면 이런 게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이로써 사실은 굉장히 이 바뀜을 해서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 암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4살에 앳된 얼굴이죠. 앳된 얼굴로 이렇게 24살에 그때쯤에 무렵인 것 같아요. 사진을 봐서는, 사복 입은 걸 봐서는 아마 일요일 날 출근을 해서 근무하는 중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차트는 사실 백원순 리더가 만든 차트인데 저도 생각 안 해본 적 없어요. 왜냐면 제가 나는 한 곳에 계속 있었지만 이렇게 제가 다니는 회사의 마크가 이렇게 4번이나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런지 몰랐는데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참 열심히 수레바퀴 열심히 돌면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는데 결국은 잠깐만요. 예, 안 넘어가네. 결국은 그 부자가 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은 있었지만 은행이 빚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사실은 부자가 되기 어려워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뭘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백원순 리더랑 열심히 붙들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백원순 리더가 바리스타의 공부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찰 음식도 공부했고요. 그래서 한식 자격증 따려고 뭐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그 한마칼국수는 이곳은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하는 그 가게인데 백원순 리더가 한 3개월 정도 여기서 서빙을 해요. 왜? 배우려고. 이 가게를 어떻게 하는 거 배우려고. 왜 배우려고 했을까요? 창업하려고. 가게를 내보려고. 그렇게 알아보는 시기도 있었고요. 저는 또 나름대로 또 목돈을 만들고자 아파트 투자를 열심히 했어요. 물론 망했습니다.
부동산, 땅도 투자를 했어요. 한 15년 전에 한 몇억 되는 돈을 유동에 투자했는데 아직도 강간무소식이고요. 그 뭐 팔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냥 묶여 있습니다. 그 펀드 투자도 해봤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 이거 외에도 많이 뭐 짜장면 가게를 알아보기도 하고 순댓국집도 알아보기도 하고 별거 다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에 정말 우리가 할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뭘 찾고 있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내가 다니는 곳이 사실 최고이기 때문에 이거 더 나은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가 찾고 있었네. 그래서 내가 이때부터 사실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달라고.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와, 응답이 왔어요. 음. 그래서 만남의 축복으로 이 두 분, 우리 배순정, 김태조 스폰서를 만나서 그래, 아멘을 했겠죠. 아멘을 했어요. 아멘을 해서 이건 뭐냐면 이거는 제가 30년 동안 그 대우증권을 다니면서 이 이제 그 연봉의 추이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은 거고요. 요거는 아메를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추이를 그렸는데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놓은 그 만들어내는 연봉을 배원숙 리더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만 하던 여자가 내 여자를 차별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아무것도 안 하는 여자가 어 한 6년여, 한 5년 6개월, 6년 만에 제가 만드는 연봉을 따라잡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가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메이를 돈 되게 하면 돈이 되는 거고요. 아메만큼 돈이 빨리 되는 일도 사실 없다. 정말 남자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6년 만에 연봉을 30년 한 사람에 따라잡을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9년 전에 선택했던 선택했던 게 뭐냐면 사실 아까 가게 창업하기 위해서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생태 한 마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할 일이 하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메가 왔습니다. 천만다행 아메가 왔어요. 그래서 아메를 선택해서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생태 한 마리를 선택했다면 9년 전에 이게 하고 얼마 안 돼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그쯤 그 무렵에 일본에 원전 사고가 터집니다. 원전 사고 이게 이 터짐을 해서 모든 바다의 물고기가 일본 근처의 물고기가 다 방사선 때문에 모두 묶였잖아요. 생태가 어디서 옵니까? 다 거의 99%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생태 가게 이 원전 사고 터지고 나서 생태 가게는 사람 한 명 없었어요. 그 오픈하자마자 완전히 손이 맞는 한 명 없는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시시가 될 뻔했다는 거죠. 시금치가 더 끔찍한데 다행히 아메를 선택해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더 해봤어요.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5년, 9년 후에 생각을 해봤어요. 9년 후에 만약에 생태 가격을 해서 이렇게 원전 터지고 이런 사고를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지금의 9년 뒤는 이렇게 노숙자가 되지 않을까? 진짜 나는 노숙자 되는 게 너무 겁났어요, 사실은. 이런 노숙자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냥 암에 선택한 이런 제가 너무 이쁜 그림을 찾다 보니까 여기 너무 여유로워 보고 이뻤는데 여기 PPT에 넣으니까 좀 별로네요. 좀 뭔가 엉성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멋진 곳에서 한가롭게 이렇게 지내는 나의 모습이 상상이 돼서 너무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은 3년 전, 5년 전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걔가 5년 뒤, 3년 뒤에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뭐 꿈을 키워주거나 뭐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날개를 꺾었으면 꺾었지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고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의 한계를 분명히 느꼈거든요. 제가 다니기 시작해서 한 5년 정도 다니니까 직장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 일을 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더니 사실은 한 5년 정도 지날 때부터 계속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아빠처럼 직장인이 되라.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좀 더 당신이 하는 일보다 좀 더 나은 걸 생각했는데 나는 다른 게 없더라고. 내가 아닌 거 알면서도 뭘 딴 거 하라고 제시해 줄 만한 게 없어. 알 수가 없어서 그래.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공부 열심히 취직해라.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내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용돈 많이 주시나요? 46%가 부모님 용돈을 안 드린다네요. 저도 사실은 용돈은 드린다고 하지만
쪼끔밖에 안 줘요. 정말 쪼끔밖에 안 주는데 다행히도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은 생활력이 좋으셔서 내가 많은 용돈을 안 드려도 전혀 먹고 전혀 문제없이 살아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마는 저도 왜 뭐 수백만 원 이렇게 줘서 왜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사실은 자식들한테 그런 큰 용돈을 받아서 노인정 가서 자랑도 하고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여건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흥분하네. 다시 목소리를 다듬고. 그래서 음 지금 이게 우리 큰아들 우리 이종욱 리더 이종욱 군인데 지금 아메를 한다고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얘는 원래 역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여러분 알잖아요. 역사에서 공부해서 막 좋은 뭐 직장을 취직해서 돈벌이 잘할 것 같이 보이진 않잖아요.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가 역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역사를 네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네가 하다 보면 그 길이 보일 거다'라는 생각으로 '네가 할 때까지 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는 아메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니까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라고 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나름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원을 이제 수료를 했고 논문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친구도 지금 고민이 많았는가 봐요. 나름대로 진로가 박사학위 따서 교수 될 수도 있는데 너무나 그 길이 너무 험난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또 돼 봤자 그 AI를 밀릴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스폰서님과 대화하면서 아메를 알아듣게 돼서 지금은 아메에 눈을 떠서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큰아들을 내가 앵벌이 시키려고 좋아하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친구가 30이 넘어서 40이 됐을 때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저는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 인생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을 제가 안 올렸는데 사진 찍긴 찍었는데 너무 촌스럽고 안 올렸는데 사실 저희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어머님 생신이었었어요. 우리 직장을 다니다 보면 우리 원래 부모님 생신날 상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그 전주에 토요일이나 주말에 이렇게 가족 형제자매 모여서 상을 차려주잖아요. 저는 꼭 생일날 아침에 상을 한번 차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소원을 이루고 제가 화요일날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내려가니까. 음. 여러분 정말 지금 지난 12월 말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그전도 답답했지만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하니까 맘대로 식사도 제대로 못 하겠고 답답하시잖아요. 그죠? 가장 힘든 사람들이 아마 소상공인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사실 연말에 회식도 못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 10명 중에 7명이 코로나로 매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떨어졌는 정도가 보니까 43% 이렇게 근 50% 가까운 수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이거 평균이잖아요.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돈 한 푼도 못 가져간 그죠? 돈 한 푼도 못 가져간 그 상공인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분들은 도대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실까요? 음. 그걸 생각하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코로나 줄폐화하는 식당은 죽지 못해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음식점이 9.5% 폐업률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가게가 안 나가고 어차피 폐업하는 걸 유예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좀 의미심장해 보이는 게 방문 판매가 엄청나게 폐업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는 사실은 가게가 안 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게를 열고 이런 회사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폐업을 많이 하는데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줄줄이 폐업하는 게 방문 판매인 거죠. 정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점포가 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 생존 기간이 6개월이나 단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뭐지? PC방 같은데 이런 문구를 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망했습니다. 코로나로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힘들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정부가 문 닫으라고 합니다. 정부 믿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50일 동안 임대료, 전기세, 인증비, 저작권료, 보험비 등등 고정 비품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부는 보상 못 한답니다.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대출금 갚으려고 다시 열심히 해 보려고 했습니다. 또 문 닫으랍니다. 이번에도 역시 법적으로 보상해 줄 수 없답니다. 가게 계약 기간은 남았는데 보증금 다 까먹어도 모자랍니다. 폐업이 아니라 진짜 망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출은 어찌 갚아야 할지 캄캄합니다. 이런 거를 가게 문 앞에 이렇게 붙여 놨다고 합니다.
어, 음, 영상을 하나 볼게요. 음, 소리 잘 들리나요? 소리 잘 안 들리세요? 문장을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왜 소리가 잘 안 나는지 모르겠네. 아예 닫아야 되니까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나 뭐 모아놓은 거를 일단 아, 네, 정말, 이런 분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매출 감소가 50% 가까이 된다 그러면 거의 수익을 하나도 못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 시기를 버티고 있을까요? 정말 어떤 희망이나 있을까요? 정말 아까 뭐 인터뷰에서도 말했잖아요. 곡소리 난다고. 자살한 사람이 늘어날 거라고. 정말 너무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폐업한 가게들을 한 그림을 그래프로 보이는데 한번 보세요. 이 점점들이 폐업한 것들을 찍어 점으로 표시한 겁니다. 어, 3월부터 점점 늘어나서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났죠. 이 실감 나는 거 보니까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전쟁보다 더 혹독한 바이러스 전쟁 하나둘씩 베끼드는 기업들 지난 1년 2020년도는 어떻게 버텼는데 21년 올해도 사실은 올해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게 사실은 예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이제 기업도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조조정에 대해서 나오는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어,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래. 근데 왜 우리는 평생 일을 해도 가난할까요? 왜 가난하게 죽는 건 내가 잘못이라고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나도 사실은 평생 일했고 평생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일했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을 거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잘 살려고 노력을 했을 건데 왜 우리는 뭐 이렇게 계속 대대에 잘 살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우리 가난해서 확 멀어지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에서 이런 현금 흐름을 분석했는데 우리는 이 네 개의 사분면에서 모든 돈을 벌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1사분면은 직장을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요. 3사분면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있고 3사분면은 자영업, 뭐 전문직 또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전문직 등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돈을 버는 어떤 투자가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개 분면에 우리 모두 소속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속해 있는 이 구간은 노동 수입이 되고요. 2사분면과 4사분면은 인쇄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돈이 되는 거고 4사분면의 투자가들은 돈이 되는 거고 이 1사분면과 3사분면은 노동 시간으로 돈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1사분과 3사분면에는 95%의 사람이 이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와 투자가는 5%. 근데 문제는 돈이 이쪽에 다 있다는 거. 이쪽에는 5%밖에 없는데 95%된 사람이 5%된 돈을 갖다가 아웅다웅 먹으려고 하니까 이곳에는 부자가 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1사분면과 3사분면이 다 몰려 있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배운 것 자체가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해봅니다. 그 1사분면, 3사분면은 우리가 여기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거꾸로 넘어가네. 그래서 이 1사분면, 3사분면에서 그러니까 노동 수입이 아닌 물동이 사업이 아닌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는 이런 이쪽으로 옮겨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로 가는 길, 그러니까 인세 소득자가 되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했는데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들어라. 우리가 이런 기업을 이런 기업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이건 우리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 다음에 시스템 사라. 스타벅스 같은 맥도날드 같은 그런 이런 큰 체인점을 이제 사라는 건데 이것도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 2, 30억이 들거든요. 돈이 없어서 할 수도 하기도 어려워.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시스템에 참여해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 이게 인쇄소득이잖아요. 인쇄 수입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인쇄 수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차단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고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누가 물으면 인쇄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쇄 수입이 되려고 그러면 이 사업의 조건이 뭐냐면 이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점포가 있으면 안 돼요. 점포가 있는 순간 인쇄 소득이 아니라 노동 수입이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코로나 같은 이 사태 터지니까 그냥 막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 무자본이나 무전표 다양한 제품 한두 제품을 가지고는 소비자가 너무 한계되기 때문에 인쇄소득 만들기 어려워요. 품질이 나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재구매가 안 될 거니까. 무제한 수입이 안 되면 할 의욕이 안 나겠죠. 우선 기업을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역사나 기업 이념이나 견전성 이런 걸 제대로 알아보고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게 암이라는 거죠. 우리는 평생 생필품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런 제품 칫솔, 치약 이거 안 쓰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탁 세제 뭐든 뭐 이런 거 다 쓰고 있고 물, 영양제 뭐 이거 그죠? 하루에 안 소비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결국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평생 소비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한 30년 정도 그 노후가 있다고 했을 때 최저 금액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12억 정도가 최저 비용으로 만들어져요. 이 돈은 부부가 500만 원씩 계속적으로 저금을 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돈인데 저축도 하지 말고 그냥 전혀 쓰지도 못하는 금액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조사나 이런 거 다 뺀 금액이기 때문에 이 12억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갈 건데 아주 기본적인 생활비만 아프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을 우리가 만들기가 무지하게 어렵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돈을 만들기는 불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가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소비가 하면은 소비는 지출이라 보잖아요. 그죠? 이 소비가 지출이 안 되고 소비가 소득이 되고 사업이 되고 현명한 이런 현명한 소비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20만 원치 생필품을 한 달에 우리가 생필품으로 한 20만 원씩 주는 사잖아요. 그죠? 20만 원치 정도를 갖다가 이마트, 그마트에서 구매를 했을 때 내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는지 보니까 0.1% 물론 0.1%더 큰 수치를 줄 수도 있지만 뭐 크게 벗어나봤자 그게 그거니까 0.1로 가정한 다음에 하면 200점, 월 200점을 받게 되고 1년이면 2,400점의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아메이로 바꿔보자고. 아메이마트로 바꿔보면 아메이는 20만 구매하면 3%를 캐시 100을 해주거든요. 캐시, 돈을 돌려준다고. 6,000원이라는 돈을 준다고요. 돈을. 어디서 물건 살 수 있는 현금을 준다고. 1년이면 7만 2천이 쌓여요. 그죠? 보셨죠? 소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데 소비를 20만 소비를 했는데 7만 2천이라는 게 소득으로 돌아왔네요. 소득이 수입이 되고 있다는 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6명을 더 데려갔다 가정해 볼게요. 이마트 그마트는 6명 데려가니까 7명 140만 원 저쪽 매출 올려줬지만 이마트 그마트에서는 각각의 친구들 각각에 놀기 때문에 나는 똑같이 몇 명을 데려가든 간에 똑같이 1년이면 2,400점밖에 안 받아요. 근데 아메이를 바꿔봤을 때
7명 나라부터 7명이 20만 쓰면 140만 원치를 쓰게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 140만 원 정도 매출 쓰면 아메에서 9%를 캐시백을 해줍니다. 그러면 12만 6천 원이 나한테 돌아오는데 나한테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6명이 친구들한테도 다 나눠줘야 되니까 친구들 6명 나눠주니까 3만 6천 원을 뺀 나머지 9만 원이 월 9만 원이 들어오고요. 1년이면 108만 원이 돈이 들어온다고.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8만 원이나 돈이 나한테 돌아온다고. 소득이 됐다고. 예. 그래서 아미는 뭐냐면 아미 핵심은 어떻게 소비하느냐고요. 이런 생필품을 이 생필품 어차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쓸 수밖에 없는 이 생필품을 이런 곳에서 사게 되면 소비는 지출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아미마트로 받게 되면 이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가 포인트로 수입이 된다는. 어떠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 제가 과거부터 이제 한국 아메이의 매출 그래프를 안 그려봤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신기한 게 보이는 게 아메이는 결정적으로 어떤 위기 때 폭풍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위기가 오면 폭풍 성장해. 1990 IMF 때 폭풍 성장했고 2007년 우리 금융위기 왔을 때 또 폭풍 성장했어요. 2020년 지금 또 코로나 위기로도 우리가 지금 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다시 아메이가 폭풍 성장하는 시기가 올해가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저렴한 제품, 싼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3년이 가고요.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30년이 가고, 철학이 있는 회사는 300년이 간다고 합니다. 이게 극명하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음, 음. 이거는 아메이의 아메이 본사 에이다에 있는 아메이 전경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마일 되는데 여의도의 3분의 1 크기가 되고 1마일이 되고요. 이곳에 그러니까 세제나 그런 생산하는 제조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꿀뚝이 하나 없다는 거. 똑같은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는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꿀뚝이 이렇게 많이 돼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다른 회사, 그러니까 같은 제품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지만 다른 회사라는 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1959년 리치 디버스와 제이벤 앤델이라는 두 친구가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뭐 되는 대로 살아가지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성공을 꿈은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성공의 기회를 주겠다는 성공을 주는 건 아니다. 성공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아메의 약속입니다. 이게 이제 이 메리케이라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하는 이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작년 2000 이제 재작년이 되는 2019년 8월 달에 한국에서 철수를 해버렸어요. 왜 철수했을까요? 적자 났겠지 뭐.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메케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꽝 돼버렸죠. 꽝. 한마디 미안하다, 뭐 감사하다 말하고 떠나버렸어요. 이런 회사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에이본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는 2013년 3월 30일 날 이 회사가 한국에 철수해 버렸어요. 에이본은 글로벌 아메이가 직접 판매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메이가 1위 하기 전에 직접 판매에서 매출에서 1등한 회사 에이본입니다. 그런 어찌 보면 굉장히 큰 회사가 자기가 손해난다고 떠나버렸어요. 한국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눈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을 뒤로 하고 떠나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아메를 하고 있을까? 아메에서 치면 잘 떠났네, 그죠? 차라리 아메 한 곳이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아메이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 가서 아메이가 19년에 적자가 났대요. 19년 정도 적자했으면 우리가 보통 회사 철수를 했을 것 같아. 나 같아도 했을 것 같아. 근데 아메이는 약속을 했잖아.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ABO 한 명이라도 있으면 떠나지 않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19년 적자 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버텨서 지금은 굉장히 흑자를 내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ABO들이 성공한 ABO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아메이가 적자 났다는 이유로 철수했으면 그런 사람들 지금 없겠죠. 이게 보통 회사랑 다르다는 거죠. 철학이 다르다는 거죠. 아메이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의 국가에 진출해 있고요. 한국에는 9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제품은 450여 가지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여 가지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데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주장하는 회사들은 OEM 방식으로 생산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다고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사실은 몰라요. 오늘 아메이는 직접 생산하는 게 대부분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메이가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100% 만족 보정 제도. 이 말은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들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서든 것도 가지고 오면 3개월 내에만 가지고 오면은 100% 돌려주겠다. 뭐로? 돈으로. 어, 제품으로 바꿔주세요도 안 바꿔줘요. 돈으로 줘요. 돈으로 주면 네가 다시 사세요. 그래요. 돈으로 돌려줍니다. 돈으로. 그래서 2만 1,000여 명의 직원이 있고요. 1,000여 명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200가지가 이상이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국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그러니까 제조회사, 그러니까 뭐죠? 생필품 제조회사거든요. 생필품 제조회사인데 뭐 세제 하나 만드는데 뭐 그리 연구할 게 많아요. 그냥 만들면 되지. 근데 R&D 비용으로 매출의 10%를 투자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냥 그런 반도체나 이런 걸 만들면 계속 연구를 많이 해야겠죠. 그 기업은 아닌데 얼마 투자할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이 8%를 투자해요. 8%. 그런 기업보다 훨씬 많은 10%를 투자하는 게 생필품을 만드는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 미 상공회의소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는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그거는 300만 개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단체예요. 그것의 의장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의장이라는 곳에, 그래서 사실은 뭐 좋든 싫든 간에 미국의 경제 대통령을 하면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우리 스티븐 벤 엔델 회장님이 2번을 역임했고요. 이분이 선친인 제이벤 엔델 회장님도 1번을 했어요. 부자가 이 상공회의에서 의장을 하는 것도 역사상 처음이고요. 한 사람이 2번 한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 그런 대단한 단체에서 한 그 다단계 판매, 뭐 퐁퐁 파는 뭐 남 괴롭히는 그런 회사에 회장을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곳에 의장을 시키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메이를 생각하는 생각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여기서 여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베시 디보스라고 이분이 우리 창업자인 리치 디보스의 맏며느리인데요. 트럼프가 지금 이제 임기 끝나서 이제 바뀔지 아니고 어떻게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임기 시작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아직도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4년 내내 했거든요. 그러면은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미국에서는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부침이 굉장히 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4년 동안 계속 했다는 거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안 바꿨겠죠. 그게 배운 게 뭐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4년 내내 너무 잘했지 않겠나 싶은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랜도 매직이라는 농구 구단의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네. 그 올랜도 매직이 보면 그 바닥에 아메가 마크가 있고요. 막 그래요. 네. 아메이는 이렇게 많은 제품, 누트리라이트를 필두로 해서 많은 제품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트리라이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누트리라이트 베스트 오브 내추럴,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를 외치면서 이런 많은 국가대표 사람들이 먹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제품으로 후원하기 때문에 안 먹으면 이 사람들이 받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쓰레기통 버리려고 받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품을 주는데. 이 사람들 100% 섭취하고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테스트하는 것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제품이기 때문에 식품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고 자 먹는다 먹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뉴트리라이트 전 세계 판매 1위 왜? 너무 좋으니까. 좋으니까 판매 1위 하지 뭐 나쁜데도 판매 1위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여성의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라고 하는 아티스트리 글로벌 탑5 브랜드의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네. 그리고 정수기 이스트워드 이스프링 정수기 이것도 세계 판매 1위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그 태국의 방콕에 한 달 내내 비가 와서 엄청나게 큰 홍수가 난 적이 있는데 모든 도시가 물에 잠겨 버렸어요. 그러면 물에 잠기면 굉장히 위험한 건 뭐냐면 식수가 없어지면 식수를 통해서
그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여기 보면은 그림 왼쪽 그림에 보면 아이들이 뭐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어떤 뭐를 거쳐서 이렇게 물을 먹고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스프링이에요. 이스프링. 이 구중물에서 이 물을 거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스프링이에요. 만약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탈이 났으면 계속 먹었을까요? 안 먹었게 난리 났겠죠. 계속 먹고 있다면 이게 완벽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줬다는 거죠. 그래서 태국은 태국 공식 정수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기청정기. 재택근무 집에 있는 머무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집안 공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이게 괜찮은 제품인데 지금 프로모션도 많이 하잖아요. 그 구제품을 가져오면은 할인도 해주고 그리고 10개월 무이자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게 너무너무 괜찮은 제품인데 이것도 1위예요. 왜? 좋으니까.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가는 사실은 어떤 기관에서 제대로 인증했는 걸 봐야 되는데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 인증을 받은 있고요. 유럽 알레르기까지 재단까지 알레르기 재단까지 인정을 받았고 품질 보증 기간도 5년이나 이렇게 됩니다. 0.0024 마이크로미터를 99.99%를 감소해 주는데 0.0024 마이크로미터의 크기가 이 공기청정기를 통과되면 99.99%를 확실하게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게 우리 공기청정기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일반 시중 헤파 필터라 그러면 헤파 필터가 우리가 요즘 미세먼지가 있는데 미세먼지를 걸릴 수 있는 헤파 필터거든요. 시중에 있는 헤파 필터가 이 정도 크기의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다 그러면 암에는 요 정도만한 것도 걸러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시중에 있는 헤파 필터가 우리는 전봇대도 걸러줘요 그러면 우리는 이쑤시개도 걸러준다 하면 되는 거죠. 어떤 필터를 선택하시겠냐고요. 네. 이런 회사, 이런 제품 과연 있을까요? 한국에서 사용될 최적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샘물 단물과 한국산 주요 세탁기, 세제를 갖춰놓고 연구하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여러분 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게 암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 스폰서님께서 찍어온 사진인데 이게 LG 그 세탁기고요. 이 세제도 보면 우리가 뭐 비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본 것도 있고 그다음 각 나라별로 물을 조사한다는 거겠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 파이프에 우리나라에서 물 뜨거운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물 수질을 맞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세탁기도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회사가 아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포원 제품. 지난주 일요일 1월 아침에 혹시 방송 보셨나요? 팬데믹 생존 전략, 코로나 사피엔스. 이게 대박이었죠. 이거 보니까 우리 진짜 원폼으로 나온 제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 길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걸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 우리 원폼 제품이 이렇게 다양한가 도 처음 알았고 제품이 질이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 그걸 보고 너무 감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일요일 날 했는데 지금 저기 유튜브한테 많이 떠돌고 있으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코로나 그 아메이 제조 공장을 허가를 했대요. 모든 공장 다 스탑시켰는데 그거는 당연히 중국 정부도 누트리라이트 어떤 제품이 면역력이 도움이 되고 사회의 건강에 되돌려 줄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중국이랑 미국과 사이가 굉장히 앙숙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 회사, 아메가 어찌 보면 미국 회사잖아요. 그 열어주는 자체는 대단하게 신뢰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아메에서도 어떤 한 생산 라인을 중단시키고 코로나에 꼭 필요한 손 세정제를 만드는 생산으로 바꿨대요. 생산했대요. 물론 당연하죠. 손 세정제를 만들려면 대박나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 당연히 내가 손 세정제 만들 기술이 있으면 당연히 그 공장 라인 수납시키고 만들어야 되죠. 근데 아메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전액 전체를 기부를 해버렸어요. 돈 벌고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험한 속에서 구해주고 상생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기부를 해버렸다고요. 돈을 이걸 보면 글로벌 아메이도 마찬가지. 뭐 글로벌 아메이에서는 어떤 재난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은 추구도 없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눈이 보일 수 있는 보이는 것 같고요. 한국 아메이도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마스크 때문에 빌딩을 샀네, 뭐를 샀네, 뭐 그런 기업으로 돈을 번 그런 회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미는 마스크를 다 무상으로 뿌려버렸고요. 그리고 수익을 내는 마스크로 수익을 내는 거를 그때 당시에 대구가 굉장히 힘들 때인데 대구의 모든 기부를
번 돈을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성금을 기부를 해버렸어요. 한국 아미도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국민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돈 버는 건 아니겠다. 국민들 같이 고통을 나누지. 그게 기업의 철학이 아닐까. 이 철학이 있는 회사가 아메라는 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오면서 정말 안전한 장소도 그렇고 안전한 그곳이 내 가고 사는 곳이 안전한 곳인 것도 많이 알아보지만 내가 먹는 거 그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제품을 찾는다 그럴까? 뭐 그런 게 많이 이제 하는데 우리 제품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독 경제, 내가 갑자기 이런 넘어가는 구독 경제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나 제품 반복을 이용하는 게 구독 경제를 하는데 지금 소유 경제를 넘어서 공유, 구독 경제를 넘어가는데 이게 이게 품질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내 제품을 써보고 제품이 품질이 신뢰가면 정기적으로 계속 배송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뭐 건강기능식품인데 이런 거 막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 누트리라이트를 이 좋은 걸 알면 계속적으로 구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거고 계속 구독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를 찾게 되는 시대가 바야흐로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 경제가 지금 성장하는 게 이게 2000년에 252조에서 2020년에 621조로 2.5배 성장하는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근데 아메에서도 아메도 원래 스마트 오더라는 게 있었지만 장바구니 오더를 이용해서 매달 쓸 수 있는 내가 쓰는 제품을 장바구니 담아서 매달 정해진 날짜에 배송받을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는 걸 그런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가 라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오더를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알아보면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 때는 이제 첫 번째 시작하고 2회차부터 5회차까지는 잠깐만요. 2회차부터 5회차까지는 5%, 6회차부터 11회차까지는 10%, 12회차부터 24회차까지는 15%를 돌려주겠다. 그래서 10만 원, 15,000원, 20만 원, 3만 원, 30만 원에서 4만 5천 원을 돌려주겠다. 이런 건데 이 부분 자꾸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마트랑과 딱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가 아메가 150배나 차이가 나는데 우리 장바구니로 스마트 오더를 해서 24개월을 쓰다고 가정해보면 10만짜리 장바구니 24개월 사용하면은 내가 27만 5천원이라는 돈을 혜택을 보게 되고요. 20만 장바구니를 사용하게 되면 55만 원, 그리고 30만 원 하면 82만 5천 원을 혜택을 보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미는 우리가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디키 다이어트, 키성장, 눈 건강, 면역, 탈모, 알레르기, 수면에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솔루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주는 게 사실은 요즘 트렌드인데 요즘 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이제 말이 나오냐면은 어떤 약물도 개개인의 장내의 미생물에 따라서 그 생리 활성 물질이 대한 반응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영양 성분 영양제도 동일한 영양제지만 우리가 WX가 좋다 하지만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먹으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효과를. 어떤 사람 나는 별로 효과 못 볼 수도 있어요. 왜? 장 건강이 나쁘면은 아무 효과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영양제가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게 한국 아메이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의약안정처가 한국 아메이랑 이런 시범 운영을 이제 아메이랑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신뢰할 수 있는 나만의 건강을 조사해서 내 몸에 맞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생길지도 모르는 어떤 병, 그거를 지금 부족한 걸 채워서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예방의학이 이제 바이오로 이제 된다는 거죠. 이게 목표가 내년 올해 말인가? 올해 말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시판에 앞서서 지금 마이팩이라는 게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은 우리 어찌 보면 이제 뭐 맨즈팩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는 게 WX, 밀크시슬, 오메가3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메가3 빼고 딴 거 넣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맨즈팩이라고 그거 막 먹으라니까 먹는데 이제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딱 패킹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분당 ABC 센터에 가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제 수익 구조를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V는 잘 아시나요? PV는 각 제품에 부여되는 고유 점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격과 보너스 수준을 결정하는 거라 그러면 BV는 보너스 금액을 결정하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 PV와 BV가 똑같다고 가정하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제 내가 아메이 통해서 한 20만 PB를 썼다고 가정하면은 6천원 20만 PB는 3%이기 때문에 3%를 이렇게 해서 6천원이라는 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근간으로 요런 상황 이 S라는 사람이 써보고 괜찮아서 나한테 이제 알렸어요. 그래서 나도 써보고 괜찮으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알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각각의 20만 PC를 아메이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아메이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20만 PB 꼭 써야 된다는 거 아니고 20만 써야지 캐시백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하기 좋게 20만 썼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폰서 S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를 가져갈까요? 그럼 S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매출도 높고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S 가장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한번 보면 S는 총 매출액이 80만 PB, 80만 PB가 돼서 80만 PB는 6% 돼서 48,000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는 60만 PB에서 6% 36,000을 가져야 되는데 S는 나로부터 받는 걸 뺀 나머지 12,000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S는 12,000을 가져가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냐면 36,000을 다 가져가면 안 되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 6,000을 각각 돌려줘서 돌려주고 남는 나머지 24,000원이라는 돈을 내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출도 높고 나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수익에 역전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아메이는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폰서라는 사람은 나랑 똑같이 20만 PB 썼지만 한 사람한테 알려줬지만 나는 똑같이 스폰서 같이 20만 PB 쓰고 두 사람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나눠줬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스폰서라는 사람을 없으면 내가 더 수익을 많이 가져갈 것 같아. 빼보면 이제 스폰서가 빼보면 똑같아요. 내가 스폰서가 없어도 난 3만 6천 원을 받아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빼면 나머지 2만 4천 원 똑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라는 존재가 내 수익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수익을 좀 확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변에 6명 정도를 20만 PB 쓸 수 있는 사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각각 20만 썼다 그러면 총 7명이 돼서 140만 PB를 쓰게 되고 140만 PB를 쓰면 9%를 캐시를 받는데 그 12만이 되는데요. A라는 사람과 F라는 사람 각각 20만 PB 썼기 때문에 다 6명 빼주면 3만 6천을 빼주게 되면 9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캐시백이 됩니다. 그리고 9만 원이 되는데 이제 9% 되면 지금은 올 회계연도부터 브론즈 키트라고 한 6만 원 돈 되는 제품을 선물로 줍니다. 이거는 내가 9% 나가 9%하고 세력의 3%의 파트너를 만들면 그 브론즈 키트라는 걸 줘서 브론즈 키트라는 걸 선물로 더 추가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A라는 사람과 F 사람이 나보다 좀 덜 전달해서 한 3명씩 전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명씩. 그러면은 총 25명이 되고요. 25명이면 500만 PB가 되고 500만 PB는 15%가 돼서 75만 원을 이제 전체 매출에 이제 전체에 캐시백이 되는데 다 가져가면 안 되고 A에서 F 그룹을 각자 빼주면 A는 4명이니까 80만 PB 6%, 80만 6%에서 6그룹이 돼서 28만 8천을 빼주면 나머지 46만 2천원이 되고요. 이제 브론즈 빌드라고 해서 내가 15%가 되고 파트너가 6% 이상을 만들어내면 브론즈 빌드라고 해서 내가 받는 이 캐시백이 30%를 업해줍니다. 그래서 13만 8천 원이나 업이 돼서 총 받는 금액은 60만 6천 원이라는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브론즈 키트라는 걸 또 선물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확대가 되면 이분들도 똑같이 3명씩 이렇게 전달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79명이 되고요. 그럼 79명이 되면 580만 PB가 돼서 옆에 보면 이제 24%의 캐시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379만 2천 원이 되고요. 그래서 각각 A에서 F를 빼준 나머지 187만 2천 원을 빼면 192만 원이나 돈이 들어오는데 똑같이 30%를 업을 하면 57만 6천 원 업을 해서 249만 6천 원이나 돈이 돌려주는데 아까 그랬잖아. PB하고 BB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1.6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료한 대로는 이 금액에 1.6배를 하면
393만 6천, 399만 3,600원을 캐시백을 받습니다. 이게 SP인데 요 정도 받습니다. 대단하네요. 내가 봐도 대단하네. 그런데 이런 SP를 이제 똑같은 거 세 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세 달을 연속으로 하게 되면 GP가 되고 이걸 6번 하게 되면 PT가 되는데 PT가 되면 정시 사업자로 인제돼서 1박 2일 호텔에 숙박하게 되고 여행 점수가 되면 여행도 가는 그리고 상속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지금 딱 9시인데 제가 죄송하지만 한 5분만 쓸게요. 5분만. 죄송합니다. 5분만. 네. 나로부터 2명의 PT를 만들면 사파이어가 돼서 한 1년에 한 4천에 7천 정도 수익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명을 성공시키면, 내 파트너가 3명을 성공시키면 에메랄드라고 되는데 6천에서 1억 가까이. 이거 수익은 좀 어떤 네트워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수익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트너가 6명이 또 성공자를 만들어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1년에 1억 5천 정도의 수익을 받게 되고 해외여행을 비즈니스 클래스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가장 늦게 시작한 파트너가 제일 많이 돈을 받아오고 제일 많은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건 윈윈 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메이가 인쇄 소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생필품이면 되는 게 아니라 반복 구매가 돼야 되는데, 반복 구매가 하려면 생필품이 명품이 돼야 되잖아요. 아메이는 명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복 구매가 분명히 일어나고요. 제품 수는 아까 보시다시피 R&D 투자를 10%나 하고 과학자들이 1,000여 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니까 좋은 제품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품 수는 계속 신제품이 좋은 제품 만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회원수는 네트워크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드려면 회원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같은 수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핀은 아메에서 핀은 브론즈 빌드라는 핀부터 파운드스 크라운 엠버서드까지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블 파운드 2배라면 더블 파운드스 크라운 엠버서도 있고요. 더 무궁무진하게 끝이 없는 끝이 없이 이렇게 간다는 거, 핀이 있다는 거, 수입이 무제한으로 늘어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메이를 뭘 하면 되나? 아메이는 그냥 뭐 제품, 내가 쓰고 있는 제품 생필품 바꿔 쓰면 되거든요. 바꿔서 보고 나 싫어 그러면 반품하면 돼요. 또 만족스러워 그럼 계속 쓰면 돼요. 그리고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 알릴래? 그러면 스몰 비즈니스 하면 돼요. 와 그거 대박이다. 내가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거 빅 비즈니스 하면 돼요. 그러면 방법을 배워서 알려주면 돼요. 아주 단순하죠, 그죠? 소비가 지출로 끝나지 않고 소비가 소득이 되고 사업이 되는 거 봤죠? 이런 현명한 소비가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느꼈죠? 그럼 해야죠. 해야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1일자로 갑자기 목이 잠깁니다. 6월 1일자로 33년을 다니는 회사를 이제 나와서 그 퇴직금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은퇴를 하면 그 퇴직금을 받아서 이걸 뭐 어떻게 애지중지하고 한 푼 한 푼 빠져나가는 게 가슴 아프고 막 굉장히 막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막 그랬을 건데, 저는 나와서 하는 게 뭐냐면 제 차를 뽑았고요. BMW 차를 뽑았고요. 그리고 집을 완전히 코로나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집안을 사무실처럼 만들어 보자 해서 확 이제 이쁘게, 아주 집을 우리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분에다가 요리를 하는 과정도 사진 요리로 주문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잠기네. 바쁘니까 목이 더 잠기네.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짐을 사고 이제 짐을 다 사고 이제 나올 때 이제 우리 직원이 차까지 차 있는 데까지 짐 데려다 준다고 같이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주면서 이제 내 차 키를 주면서 뒤에 어디 있다 좀 갖다 놔달라고 해서 이제 갖다 놓고 왔더라고요. 키를 돌려주면서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부장님 차 바꿨네요. 그래요. 제가 가끔 가다가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걸 봤으니까 차 바꿨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차 샀는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바라보더라고요.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대부분 은퇴를 하면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아낄까 했는데
덜렁 차를 또 좋은 차도 나쁜 차도 아니고 좋은 차를 샀고 그리고 집을 이렇게 또 막 뒤집었다 그러니까 의아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의 행동이 그게 아니니까.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메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했겠어요. 지금 아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뭘 할까 조마조마하고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출을 줄일까 머리 싸매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아메 덕분에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제품을 써 보고요. 스토리텔링 하는 게 아메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아메가 하는 성공의 의미가 뭐냐면 3리치 토탈 सक्세스인데요. 머니 리치, 타임 리치, 프렌드 리치. 돈이 없으면 사실은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시간도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시간이 없으면 완전히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친구 없으면 나만 돈 있으면 뭐해 놀아줄 친구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가 완벽하게 갖추는 게 아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당장 5분 딱 5 분을 초과했네요. 긴 시간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이런 강의가 우리 매주 그 목요일 저녁이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번만 강의를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한 10번 정도만 한번 들어보시고 제대로 알아보시고 아까 봤던 우리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이 사업을 알려주면 그분들이 어떤 희망이라는 걸 심어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